현재까지 올해 넘버링 메인 이벤트 중에는 기술적으로 가장 매치메이킹이 잘 된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벨트의 무게 자체는 떨어졌어도 테크니컬한 타격과 둘의 대결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죠. 두 선수 다 킥복싱과 무에타이에서 넘어온 선수들이지만 경쟁했던 레벨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스릴가는 프랑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회에서 13전 13승의 전적, 그렇게 대단하다 할 정도는 아니고, 반대로 페이라는 글로리 두 체급 챔프 출신으로 세계 최고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경기는 페이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몸무게가 많이 늘은 만큼 파워는 더 좋아졌어도 느려진 속도, 또 체력적인 부담이 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탈리송 테세이라와의 스파링 영상이 올라왔는데 자신보다 더 큰 선수들과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커져서 그런지 위협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번 경기엔 페이라의 신장이 더 작은 만큼 파고 들었을 때 한 번에 확 몰아주는 것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 영상만을 기준으로 걱정이 되는 점은 스텝인을 통해서 미끄러지듯이 빠르게 들어오는 간의 잽인데, 이런 식의 카운터 베이팅은 본인이 아주 자신있어 하는 스킬이고 페이라의 경험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헤비급이기 때문에 혹시 흘려주려다가 맞기라도 한다면 데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반칙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이포크나 후드부 공격은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페이라는 눈을 꼭 지켜낼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모바일 뱅킹,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계정,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쇼핑의 구매 내용, 나의 거의 모든 것이 담긴 모바일과 컴퓨터, 우리가 정작 지켜야 할 것은 이한계리가 아니라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입니다. 한번 털리면 진짜 큰일이죠. 이런 사이버 사기나 신원 도용, 또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이 아주 중요한데, 서프샥 VPN은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시켜 데이터 유출이나 개인정보를 보호, 또는 백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무제한 기기 연결이 가능하고 광고나 트래킹을 차단하는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쉽고 간편한 활용이 가능하죠. 또 이메일 스캠 검사기는 피싱 이메일이나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을 클릭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업무를 보실 때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각 국가마다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다른데, 서프샥 VPN은 140개 이상의 위치에 4,500개 이상의 서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연결 속도로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들을 제약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트래킹과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프샥 VPN과 함께 안전하고 스마트한 온라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surfshark.com/mmap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 코드 mmap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의 경기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데릭 루이스나 타이투이바사, 그리고 스피박과의 경기가 스릴간의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준 경기라 생각하고 볼코프와의 2차전에서 많은 약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잠시였어도 아스피날전에서는 또 경기력이 괜찮았죠. 스릴간의 가장 큰 장점은 스피드와 운동 능력입니다. 경기 자체는 거의 대부분 앞손과 앞발로 풀어간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는 선수가 많이 없죠. 밀어주고 다시 거리를 세팅하는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입니다. 뒤로 빠지다가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오는 스피드가 빠르기도 하고, 거기에 앞발과 함께 섞어서 잽이 나오는 만큼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전형적으로 건드리기도 어려운 선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간의 스타일과 장기전으로 갔을 때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페이라의 게임 플랜을 생각해보면 페이라가 압박을 통해서 간의 앞선 볼륨을 줄여줘야 할 겁니다. 간과 꽤나 비슷하게 잽을 내는 프라트카도 그랬고, 아스피날전에선 코피가 나면서 임팩트가 크긴 했어도 아스피날이 페이스를 빠르게 가져갔기 때문에 간이 거리를 잡으면서 앞손을 낼 타이밍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페이라의 페이스가 빠르다면 모험을 하지 않고 페이스를 낮춰주는 것이 우선이겠죠. 페이라의 프레싱이 초반부터 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간의 입장에서는 아예 붙거나 아마도 앞발로 가볍게 툭 차주면서 거리와 압박의 무게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게 페이라나 스릴간 서로에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는 건데, 정석적인 레그킥은 페이라의 체크가 좋아서 어렵지 않게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툭 차주는 킥은 방어를 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압박을 통해서 전반적인 볼륨을 낮춰주지 못하고 이런 식의 레그킥을 허용하다 보면 크게 데미지가 없어도 거리를 내줄 수밖에 없고 결국 부위별로 골라맞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간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간의 킥에는 잽으로, 또 앞손으로 바디, 압박을 시작하면 페이라 본인이 킥, 그리고 다시 압박을 하는 작업이 반복됐을 경우 스릴간은 계속 빠져줘야 하고 어느 순간은 갇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붙거나 아니면 돌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지 안전하게 자신의 플랜 A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겠죠.
스릴 간의 승리 공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스텝을 잡지 못해서 간이 돌아나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리를 내주고 거기에 앞손을 컨트롤 당하기 시작하면 아주 어려워지는데, 조금 전에 스릴 간은 경기를 앞손과 앞발로 풀어간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리를 잡았다 싶으면 자신있게 킥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스릴 간의 과감한 공격들은 거의 다 이 거리에서 나오죠. 이런 걸 보면 공격적이고 방어적이라는 선수의 성질은 달라도 스타일에서 프라테스가 생각나는 부분이 몇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거리 싸움은 볼코프가 2차전에서 훌륭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차전과의 차이는 볼코프가 더 공격적으로 볼륨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더크를 통한 스웨이나 혹은 슬립으로 흘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스릴가는 기본적으로 방어가 좋은 선수가 아니죠.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인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렇게 앞면으로 올라오는 공격들은 반사신경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흘려줄 수 있다고 해도 바디킥은 대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볼코프는 어떤 선수와 붙어도 까다로울 만큼 긴 선수이고 페이라가 이런 식으로 쉽게 하이킥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대신 볼코프나 간, 이 둘에 비해 리치가 짧고 킥옵션이 적다고 해도 킥게임에서만큼은 밀린다고 가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수이기 때문에 페이라가 어떻게 바디킥을 활용할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스릴가는 압박에서 빠질 때 체크로 받아주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타이투이바사를 상대로 이렇게 체크로 받아준 후에 돌면서 안전하게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받아주려고 하는 선수를 상대로 정석적인 공략법 역시 바디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으려 들어가는 시도보다는 킥이 닿을 거리에서 페이라가 바디킥을 잘 활용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의 스탠스가 갈리는 경기이기도 한 만큼 결국 바디킥을 어떤 선수가 더 잘 넣느냐에 따라 압박의 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죠. 알렉스 페이라에게 이번 경기는 길게 보면 불리하고 끌려다녀선 더욱 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압박일 겁니다. 아주 예전에 존스와의 경기를 프리뷰하면서 스릴간의 뒷손에 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스릴간은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가끔 무리하게 뒷손을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존스가 했던 것처럼 넘기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고 붙었을 때 멋지게 스윕을 하는 걸 보고 싶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대신 페이라라면 한 방이라도 맞추면 그대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난폭한 페이라라면 충분히 강한 압박을 통해 간의 이런 실수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프라테스전 프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인 경험상 이렇게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것 같은 습관으로 마지막 공격을 나태하게 흘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떨어질 때나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 굳이 맞지 않아도 될 타격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죠. 거의 모든 경기에 적어도 한 번씩은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간의 맷집이 괜찮은 편이고 헤비급에서 페이라의 파워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지만 괜히 타격을 허용하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좋지 않은 의미에서 프라테스와 겹치는 습관은 케이지 사이드에서 빠질 때입니다. 두 선수 모두 압박에는 L스텝을 통해서 무조건 먼저 빠진다는 공통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끝까지 쫓아오는 컨비네이션의 스탠스가 무너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볼코프와 스피박전에서 비슷하게 컨비네이션의 세 번째 공격에 스웨이로 빠지다가 타격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페이라가 볼코프 정도로 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페이라의 원투에는 간이 앞손을 뻗어서 거리를 만들고 후계는 숙이면서 붙은 후에 밀어준다면 어느 정도 대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간의 입장에서 무리하게 마지막 공격에 돌아서 나가는 것보다 붙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스릴간이라면 무조건 붙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를 보고 체력을 빼놓고 시작하는 게 페이라를 상대하기에 가장 안전한 접근이기 때문이죠. 다시 간의 경기를 쭉 돌려보면서도 그라운드의 대처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건 언제 한번 스페셜을 만들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을 정도인데, 그래도 50-50 상황에선 은간우도 돌려서 밀어줄 수 있을 만큼 완력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괜히 의미 없이 서미션을 시도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이상할 거 할 게 아니라 앙칼라예프가 그랬던 것처럼 언더욱을 하나만 파면 케이지까지 충분히 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최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전한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에타이식의 수입만 주의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아주 만약 페이라를 넘겼다면 하위에서의 움직임은 페이라가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눌러주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장기적으로 가면 페이라에게 아주 불리해지는 경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페이라가 앙칼라예프와 10번 싸우면 적어도 6번은 앙칼라예프가 승리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누가 더 강하다가 아니라 스타일상 서로를 경험했을 때 앙칼라예프에게 선택지가 더 많기 때문이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사이즈와 리치,
또 체력적인 면에서 시릴간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찌를 다 무시할 수 있는 폭력적인 선수인 만큼 경기 초반에 페이스를 올려서 끝을 볼 수 있을지, 또 바디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압박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경기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라는 앙칼라에프에게 바디킥을 꽤나 허용하긴 했어도 시릴간이 앙칼라에프만큼 폭발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압박이 잘 통하기만 한다면 페이라가 바디킥으로 밀어줄 요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 감사하고 다가오는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